안녕하세요, 이코녹스입니다. 이제 또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. 오늘은 비가 와서 제 차가 이 벌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날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지만 이 벌동 때문에 저희 회사 그 직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. 도대체 양봉장이 어디 있는지, 그 양봉장에서 날라온 그 벌동 세례로 인해서 차들이 엄청 더러워지는데, 비가 이제 자주 오니까 아주 깨끗하게 다들 세차가 잘 됐어요. 자연 세차가. 뭐 보니까 아주 차가 깨끗합니다. 아주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코녹스의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기본적인 그 가속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승차감하고요. 여러분들이 몰고 소유하고 계시는 약 200m 앞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차에 장착된 브레이크는 어떤 브레이크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? 참고로 제가 몰고 있는 제 이 에마 이코녹스의 그 브레이크는 그 벤틸레이티드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이 벤틸레이트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브레이크인데요.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에 그 장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한 그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. 이 브레이크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세요.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림이 대충 나오더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브레이크는 방열성을 높인 그러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방열성을 높였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거죠. 브레이크가 과열이 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. 이 벤틸레이트 브레이크는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공기가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약간 식히면서 이렇게 이쪽 지름에 이 길다랗게 지름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이게 구멍입니다. 이렇게 생긴 것들이.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열이 이제 배출됩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과하게 밟을 경우에 그 브레이크에 디스크 브레이크에 그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 열이 가급적 빨리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고안한 그 브레이크예요. 그래서 경주용 자동차에 예전에는 이제 많이 장착된 그런 브레이크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그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도 열 발생하는 과열되는 그 속도를 30% 정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그 브레이크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고성능 세단, 고성능 승용차에 보통 일반적으로 장착되는 그런 고성능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참고로 오토뷰에서 측정한 그 결과값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를 달리다가 급제동했을 때의 그 제동 능력이 여름철에는 38.33m 였습니다. 38.33m. 근데 이 여름에는 노면이 뜨거우니까 이 노면 접지력이 타이어와 그 노면 접지력이 상당히 좋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제동 성능이 있어요. 그리고 겨울철에 측정을 했을 때는요 40.29m가 나왔어요. 40.29m. 왜냐하면 노면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과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브레이크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이코녹스에 장착된 이 타이어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, 이 이코녹스에는 벤투스 S1 노블2라는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타이어는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은 타이어가 아니라고 하네요.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타이어가 아니라고 합니다. 근데 왜 굳이 이 이코녹스에 왜 굳이 이 타이어를 장착했나,
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타이어의 그 전형적인 그 성능이 있어요. 먼저 이 타이어가 호평을 받지 못한 이유가 가속력하고 제동성에서 좀 약점을 발휘하고 있어요. 뭐 참고로 이제 오토바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보면은 여름에는 순간 가속 능력 0km에서 100km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 10초 66에 걸려요. 그리고 제동하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제동 100km에서 순간 제동력이 38.33m가 됩니다. 근데 그 전문가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이 이코넉스의 벤투스 S 노브2를 장착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은 가속력 및 제동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왜 그렇지만은 이 가속력과 제동력에서 약점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이 벤투스 S1 노블2 타이어는 이 좌우 횡력에 대한 그 저항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좌우로 미끄러짐에 대한 그 약 저항성이 200m 상당히 앞 큰 거죠.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.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그 차체의 그 자세 제어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타이어라고 합니다. 가속력과 제동성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좌우 중심 횡력에 대한 그런 저항성에 그 미끄러짐에는 차체의 중심을 잡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타이어라고 하네요. 특히 이 타이어는 그 OE 타이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OE 타이어는 이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겨울철 노면 미끄러짐이 항상 얘기했죠. 이 겨울철 노면에서는 이 상당한 그 약 500m 앞 시속 약점을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그렇지만 그 오토비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측정을 했죠. 오토비에서 측정하는 그 측정값 약 같은 경우에는 3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테스트를 해서 그 평균값을 낸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제동력이 약한 이 벤투스 S1 노블2 타이어를 장착을 하긴 했지만 이 브레이크가 이 타이어의 약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수십 차례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제동 성능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수십 차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 보통 1.5m 이내에 그 오차가 생기는 것이 좀 양호한 편이라고 속한다고 하네요. 그렇지만은 이 이코넉스의 그 제동 성능을 이제 테스트했을 때 그 편차가 0.7m 이내라고 합니다. 0.7m 이내. 0.7m 이내면은 상당히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제동 성능이라고 해요. 만약에 이 벤틸레이티드 브레이크에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면 아마 가속성하고 제동 성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면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가속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10초 66에 도달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그런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제가 이제 오토뷰에서 이제 측정한 그 다른 그 차종에 대한 그 가속 성능에 대해서 이제 여기 옆에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.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아시겠지만 이 차는 1.6L 엔진이에요. 1.6L 엔진. 그 오토뷰에서 그 테스트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차를 어떤 사람이 시승을 할 때 이 차에 1.6L 엔진이 탑재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승을 했을 경우에는 2.0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거 보면은 이 차가 비록 1.6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긴 했지만 그 어느 정도 토크감이 살아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거 제가 달려봐도 뭐 그렇게 나쁜 그런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. 그리고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달려도 상당한 뭐 가속 능력이 있어요. 뭐 수치적인 그런 어떤 느낌은 제하고 어차피
수치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요 어차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. 1.6L 디젤 엔진이잖아요. 그렇지만은 이 주행감, 이 운전할 때 그 주행감에 있어서는 뭐 가속 성능이 뭐 밀린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뭐 상당히 뭐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이 벤투스 S 노볼트 타이어가 뭐 이렇게 뭐 가속성이나 제동성에서 이제 뭐 약간 밀린다 뭐 이런 대체적인 뭐 전문가들의 그 얘기가 있지만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전혀 뭐 부족함이 없고,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만큼 제동이 되는 거는 정말 확실히 느낍니다. 그리고 뭐 여기 뭐 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보면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저희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브레이크는 정말 밟는 만큼 제어가 됩니다. 정말 밟는 만큼 제어가 되고 뭐 아주 뭐 만족합니다. 참고로 그 트래버스에 대한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뭐 시승자들이 할 때 브레이크가 밀리네 라는 그런 반응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게 일반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뭐 어떤 분이 약 말씀하시는 걸 300m 앞 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뭐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2톤 이상의 그 견인 능력을 그 가진 차라고 하잖아요. 그 견인 능력을 가진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담력이 나오게 되면 견인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밟아야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고 견인 능력에 감안한 그 브레이크의 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 봤지만 그 편차가 역시 이코녹스와 마찬가지로 0.7m 이내의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어서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그 좋은 차라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이코녹스나 트래버스와 같은 그런 쉐보레 차량들은 하체 세팅이나 서스펜션이 그 세팅이 완성도가 높은 차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느 정도 그 무리감이 없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차라고 생각을 있습니다. 합니다. 그리고 보면은 또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약 200m 앞 아쉬움이 터널입니다. 있다면 이 차에 가솔린 엔진을 얹었으면 정말 승차감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승차감이 나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그 전형적인 그 승차감은 이 물렁물렁함이잖아요. 물렁물렁함. 근데 이제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그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단단함과 그리고 물렁물렁함이 어느 정도 있어요. 제가 물렁물렁한 거를 좀 느껴요. 이 미국의 그 전형적인 그 물렁물렁함이 어느 정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물렁물렁한 건 아니고요. 조수석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더 뭐 물렁물렁함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하네요. 그렇지만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, 뒷좌석은 좀 이렇게 단단함보다는 상당히 그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푹신푹신한 면이 더 이제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태우고 뒷좌석에 태우고 이제 어디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, 이 차 되게 푹신푹신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보면은 앞좌석과 그 뒷좌석의 그 승차감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고요. 제가 뭐 3살밖에 난 그 딸이 있지만 그 뒷좌석에 태우면은 금방 잠이 듭니다.
뭐 울지도 않고 어느 정도 3살 난 아기이긴 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좀 승차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, 뒷좌석에 탔던 제 와이프도 옛날에 트랙스보다는 훨씬 더 좋다. 굳이 따지면 이 옛날에 그 트랙스는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,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이게 약간 통통 튀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네요.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코녹스의 이제 뒷좌석에 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물렁물렁하고 장거리를 갈 때 애기를 재울 때 상당히 무리감이 없고 안정감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말이죠, 시내 주행할 때보다는요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고속 주행을 할 때가 더 조용해요. 그거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좀 노면의 소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덜 들어오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아무래도 차값이 있으니까 이 트랙스를 몰던 사람이 이제 이 차를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 차가 전방에 좀 과속 낫겠죠. 방지턱이 근데 있습니다.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이 노면 소음 같은 거는 좀 이제 덜 들어오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트랙스에 비해서 말이죠. 이 차를 이제 몰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느낌을 이제 말씀드리면,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차에 가솔린 엔진을 얹었다면 이 차에 가솔린 엔진을 얹었다면 정말 엑설런트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경제성을 이제 따지는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1.6L 이제 디젤을 얹었지만, 이 가솔린 엔진을 저거 했으면요 진짜 더 조용하고 진짜 더 부드럽고 진짜 더 편안했을 겁니다.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, 제가 겨울철에 관행각 땐 이 이코녹스 시동을 킬 때 그게 좀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, 이게 나름대로 이 가격이 되니까 이게 아주 가솔린 못지않은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짧게 잠깐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, 이 이코녹스에 대한 이 브레이크는요 정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. 제가 100% 자신할게요. 그리고 다른 그 운전자분들도요, 다른 건 몰라도 이 제동 성능만큼은 이 타이어의 약점을 이 차 자체가 잘 받쳐주는 거는 확실하다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어쨌든 영상 잘 봐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